안녕하세요.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나 흘러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저는 40 후반이 다 되어가네요. 이렇게 살기까지 제 결혼 생활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지금은 남편도 온전히 제 편이고 그 악독하던 시어머니도 이빨 다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군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갑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 보기 바빠졌지만 시어머니한테 뜨신 밥 한 번 못 얻어먹고 숨 쉴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구박당했던 결혼 초반 10년의 상처가 쉽사리 회복되진 않아요. 치사하다 해도 할 수 없네요. 저에겐 깊은 상처로 남았으니까요. 남편에겐 형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시누이는 간호대 나와 일찌감치 진로 찾은 후 호주로 가서 간호사 하더니 거기서 만난 외국인과 국제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남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도 이미 호주에 있었고 상견례 때도 못 왔어요. 결혼식 당일날 한 번 뵈었네요. 그 이후로도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오더군요. 나중에 남편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신우가 본인 친정과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남편도 모른다고 했고 어머님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결혼 후 명절에 시댁에 가면 형님네만 늘상 뵈었습니다. 형님네는 아주 잘 살았어요. 중소기업 대리인 남편과 저와는 다르게 아주 좋은 대기업 사내 부부였고 윗동서는 친정도 잘 살아 결혼할 때 30평대 자가 아파트를 갖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희 시댁은 평범 그 자체인지라 해줄 돈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 결혼할 때도 지원이랄 게 없으셨고요. 어머님이 장남을 정말 예뻐라 하셨는데 그런 장남에게도 돈 해주실 게 없었으니 차남인 제 남편에게는 10,000원 한 장 기대할 수 없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은 저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인 본인보다 윗동서인 형님한테 잘하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고부관계가 좋으신가 보다 생각했고 저도 결혼하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네요. 그치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2개월 만에 맞은 첫 명절 때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돈 많이 벌고 바쁜 대기업에 다니니 명절 일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저더러 일찍부터 와서 요리하라 하시더라고요. 홀어머니시니 그것까진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월차 내어 명절 연휴 전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처음엔 미안해 하시더니 제가 편하고 좋아시키는 거라며 이것저것 일거리를 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명절 첫날 며칠 동안 죽어라 전부 치고 요리하고 낡은 시댁 전구도 갈아드려 묵은 잡일 다 해드렸습니다. 형님네는 명절 당일 아침에 와서 딱 아침 점심 두 끼 먹고 일어나시더군요.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도 같았는데 윗동서가 어머님께 두둑한 돈봉투 드리니 어머님 표정이 아기처럼 밝아지시더라고요. 저희 부부 역시 점심 먹고 이제 친정 건너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며 네가 왜 벌써 가? 우리 장남 가는데 반찬거리랑 전 부친 것 좀 잘 싸서 들려주거라. 소고기 묵국 끓인 것 있지? 그것도 통에 잘 담아서 트렁크에 넣어주고 라고 하시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됐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제 등을 찰싹 때리며 닥달하셨습니다. 남편도 기막혀하며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냐고 화를 냈지만 어머님은 큰 며느리만 내내 쓰다듬느라 바쁘셨죠. 저더러는 친정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형님한테는 어서 가거라. 차 밀린다. 사돈분들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응? 이라며
지극정성의 모습을 보이시더군요. 제가 서운해하자 어머님은 네가 더 이쁜 며느리라 그래.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이 시애미만 모르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어머님의 얄팍한 술수였고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님은 장남과 차남부터 차별을 하시던 분이셨지요. 평범했던 제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를 더 잘했던 장남에게 올인하셨고 친척들에게 돈 꿔가며 아주버님 공부시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명문대 들어가셨고 일사천리 대기업까지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정작 친척들한테 빌린 돈은 제 남편이 갚으라 하셨다더군요. 형은 서울에서 보금자리 구하느라 힘드니 지방에 사는 제 남편이 더 여유롭지 않냐 하시면서요. 남편이 싫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여자 혼자 애셋 키우느라 힘들었는데 자식이 무시를 한다고 제 남편의 여린 마음을 쿡쿡 찌르셨나 봅니다. 결국 마음 약한 제 남편이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은 어릴 때부터 차별당한 게 당연해서 그런지 크게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단한 어머님이셨고 제 남편에게 하듯 며느리인 저한테도 막대하셨네요. 어머님은 형님네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저희랑은 2시간 넘게 떨어져 지냈지만 온갖 잡심부름과 병원 병수발은 제가 들길 바라셨어요. 어머님은 당뇨가 있으셨고 젊을 적 교통사고를 당한 부위가 불편해 정형외과도 자주 가셔야 했습니다. 그 모든 수발을 둘째 며느리인 저에게 기대하셨습니다. 2달에 한 번 있는 정기검진도 제가 때 맞춰 같이 가드려야 했고 어머님이 못 가시면 제가 대신 휴가 내서 병원과 약을 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댁집의 샤워기가 망가졌다거나 가구 리폼을 하겠다고 하실 때도 꼭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너랑 더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다. 시애미가 너만 부른다고 너무 속 좁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주는 큰 며느리보다 네가 더 좋다. 라고 하셔서 참 사람 속 긴가민가하게 만드셨네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머님은 저를 길들이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온갖 잡일을 다 시키셨고 저를 종처럼 부리셨네요. 형님은 바쁘니 또 제가 더 살가운 둘째 며느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형님네보다 더 일찍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님네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어머님이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족보 꼬이게 왜 먼저 가지냐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형님 길을 죽였다고 막 소리치며 혼내시더라고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갖는 게 죄인가요? 형님네가 늦게 가지는 걸 왜 저더러 뭐라 하시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님은 난리를 치며 저더러 수술을 하라고 막무가내 집까지 찾아오셨네요. 결국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대들었고 충격받은 어머님이 알아누우셨네요. 그것도 저희 죄책감 가지라고 일부러 쇼한 거였지만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저희한테 애 지우라 난동 부리는 건 멈추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도 시댁 가지 않으리라 다짐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아이 낳고 나니 어머님이 애 보고 싶다며 대성통곡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 다시 시댁 왕래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등신 같지만 당시엔 그랬네요. 사정상 친정에 기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남편이랑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양보하자라는 생각으로 어머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뭐 여튼 그런 일들을 겪어가며 저도 어머님께 감정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 7, 8년 차가 되었을 무렵이네요.
아주버님네는 결국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어머님은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지 대 끊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그나마 다행이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께 조금 더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치만 아니더군요. 다달이 50만 원씩 붙여주고 명절에는 100만 원, 200만 원 턱턱 내어주는 큰 며느리에게 여전히 크나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님에게 막 부려도 되는 무술이 그 자체였지요. 명절에 아주버님네와 다 같이 모이면 어머님은 저에게만 물 갖고 와라, 과일 내와라 등등 엉덩이 붙일 새 없이 일 시키기 바쁘셨어요. 큰 며느리는 귀하게 자라 과일 깎을 줄 모른다 하시면서요. 그 말에 저도 발끈해 어머님, 저는 뭐 날 때부터 손에 과도 들고 나왔을까요? 저도 어른 돼서 배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며 우리 큰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가정부가 깎아주는 과일 먹었댄다. 그런 거 못할 만도 하지. 근데 너는 아니잖니. 니네 집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뭘.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까지 화를 내며 말 심하게 한 거 사과하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냥 노인네가 농담한 것 가지고 속 좁게 왜 그러냐며 또 저희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길래 열받아 짐 싸갖고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버선발로 쫓아오며 미안하다. 이렇게 가면 내 맘 불편해서 어떻게 하니? 그리고 내일 우리 간장게장 담그려고 했잖아. 꽃게 2박스 사온 거 저거 어떻게 하니? 작은 며느리 없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담궈? 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간장게장 때문에 사과하신 거였어요. 기분이 나빠 그대로 집에 간다고 하니 어머님 표정이 싹 바뀌며 앞으로 다신 시댁 찾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도 안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났을 때쯤 아쉬운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온다고 어머님이 병원 같이 갈 사람 없다며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엉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셔서 다시는 저에게 막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고 약속하고 어머님 사과를 받아들였네요. 그치만 어머님은 그게 앙금이 생긴 거였어요. 만만한 둘째 며느리한테 사과하니 자존심은 상하는데 잡일할 무수리는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제 욕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시댁은 다 이런 건가? 시어머니란 존재는 다 원래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건가? 많이 혼란스러웠네요. 부모복도 없는 나는 결국 시댁복도 없구나 싶어 속상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어요. 순하디 순한 남편도 나름 최선을 다해 고부 갈등을 막아주고 노력했었던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런 저와 남편도 결국은 돌아서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설날이었을 겁니다. 역시나 일하는 저에게 전화에 보채고 보채 일찍 오라고 닥달하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장 안 보고 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허리가 안 좋아 이번에 장을 못 봤다면서 그 야밤에 저더러 밖에 나가 뭐라도 사오라고 등 떠미시더군요. 당장 애들 먹을 것도 없어 일단 남편이 문 닫기 직전 마트에 가서 먹을거리 좀 사왔더니 이게 웬일? 시댁 베란다에 갈비찜이며 사골 같은 게 있더군요. 그래서 이건 뭐냐고 했더니 시어머니 왈. 큰아들 내외 먹을 거다. 큰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알았죠. 어머님이 먹을 게 없다고 한 이유를요. 그 말에 기가 막혀 어머님, 저 임신했을 때는 이런 거 해주시기는커녕 일 무지하게 시키시더니 너무하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추하게 질투를 하냐고 되려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리고는 큰 동서 잘빵 치워야 한다면서 일 끝내고 열심히 준비해 시댁과 힘든 저에게 시댁 청소를 맡기시더라고요.
큰며느리가 비위가 약해 먼지 많은 방에서 못 잔다며 어머님이 특별히 홈쇼핑에서 청소기도 사셨더라고요. 우리 애들 비염 심해 시댁 올 때마다 콧물 재채기 난리일 때도 꿈쩍 안 턴 분이요. 큰며느리 사랑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내일 점심까지만 대충 있다가 가자고 남편이랑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이 대접 받을 거 알면서 뭘 기대하고 또 시댁에 왔을까 한탄도 했네요. 그렇게 형님이 오시자 어머님은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이 호들갑을 떨며 큰며느리를 맞아주셨네요. 같이 밥 먹으려 상 차리는데 어머님이 제 눈치 쓱 보시더니 베란다에서 어머님이 20시간 푹 구웠다던 사고를 딱 2그릇만 듬뿍 퍼서 형님 내외 자리에 놓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가족은 다음에 주겠다며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애들은요? 손주들한테도 안 주세요? 너무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애들도 있으니 꾹 참고 밥 먹는데 식탁에서도 가관이었어요. 큰며느리 형님을 애기 다루듯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며 온갖 반찬을 다 들이대는 통에 저희 가족 앞에는 반찬이 휑하더군요. 애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애들까지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하나 싶어 속상했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 같은 생각을 하는지 표정이 무겁더군요. 그렇게 제가 마지막 남편 밥까지 덜어낸 이후에야 밥솥에 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밥이 모자라네요. 냉동실에 여분 있나요? 아님 햇반이나. 응? 밥이 없어? 밥이 왜 없어? 베란다에 내가 덜어둔 찬밥 있다. 그거 데워 먹거라. 어머님은 큰며느리 얼굴만 바라보며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뒷베란다로 가보니 까만 비닐봉지로 덮어놓은 밥그릇이 보이긴 하더군요. 그래서 열어보니 세상에 초록색 곰팡이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의 오래된 밥이었습니다. 그건 밥이라고 볼 수가 없었지요. 음식물 쓰레기였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서 이거 상해서 먹을 게 못 된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획 하고 빼서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겨울이라 괜찮다. 곰팡이 핀 부분만 요리조리 떼어 먹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질렀네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더러 다 썩은 밥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하세요? 더는 못 참겠네요. 그동안 어머님 안쓰럽고 불쌍해서 참아드렸는데 해도 너무하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당황하더니 임신한 형님한테 질투를 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 몰더군요. 남편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며 어머님한테 절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앞장서 그대로 애들과 짐 챙겨 시댁 문 쾅 닫고 나왔네요. 어머님은 후에 저에게 전화해 여우같이 남편 조종하는 년이라며 온갖 욕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큰며느리가 나 모시고 산단다. 애 낳으면 내가 우리 장남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 내가 우리 장손 키워주며 그 집에서 노후 보낼 거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오히려 잘 됐지 뭐. 라고 하시며 깔깔 웃는데 꼭 마녀 같더군요. 형님은 애 낳고 100일 뒤에 복귀할 건데 애 봐줄 사람이 없다며 어머님을 모시고 올라온다 하더군요. 어머님은 장남이랑 합가할 생각에 들떠 계셨고요.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어머님이 정말 시댁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형님네로 올라가셨다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애 낳고 100일쯤 뒤에 바로 회사 복귀하셨댔고요. 그렇게 애 낳고 잘 살 줄 알았던 형님네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에 그럼 같이 살던 어머님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형님네가 부자이니 뭐 집 하나 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버님께 들은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주버님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여 빚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더군요. 그걸 형님, 아니 정확히는 형님네 친정이 다 갚아주었다고 했고요. 애 낳으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는데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아들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더라도 자기 아들 기죽으며 혼나는 꼴을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큰며느리한테 네가 하도 잘난 체를 해서 우리 아들이 기가 죽어 그런 거잖아.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런 걸 그렇게까지 다그쳐서야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하늘 같은 남편한테 라며 따귀를 올리셨다나 봐요. 그래서 열받은 형님이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어머님은 2년간 애 봐준 공도 없이 그대로 쫓겨났답니다. 아주버님도 그대로 이혼당했고요. 아주버님 성격에 어머님 모시고 살 그릇 안 되니 어머님은 고향 내려와 시이모 집에 얹혀 지내신다더군요. 그러면서 조만간 저희한테 전화 갈 거니 엄마 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정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울면서 나처럼 박복한 년 없지. 네 여우 같은 형님이 날 쫓아내버렸다. 지 남편 좀 잘못한 거 가지고 어떻게 나까지 냉큼 버린다니. 내가 그거 싹수노란 거 진작 알아봤지. 너처럼 성격이 순하고 착하질 않아. 라며 또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여우 같은 건 어머님이시고요. 거기서 왜 아들 편을 드세요? 아주버님 잘한 게 뭐 있다고요? 주식빚 몇 억도 다 처가에서 갚아줬다는데 며느리한테 바짝 엎드려 살진 못할 망정 거기서 싸다구를 왜 날리세요 날리긴? 제가 비웃으며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이야기한 거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머님 그렇게 된 게 한편으론 참 꼬시더군요. 그래서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알아서 사시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더 전화하시다가 집까지 찾아와 뒤로 넘어갈 듯이 울고불고 저에게 비셨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불쌍한 자기 좀 걷어달라네요. 그 악어의 눈물에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면 저도 경찰 신고한다고 했더니 큰 며느리도 날 신고했는데 너도 날 신고하려고? 그래 다 해라. 아예 날 깜빵에 집어쳐넣지 그러니? 못된 년들 라고 하시며 울부짖더니 다신 연락 안 하시더군요. 그렇게 연은 끊어졌고 몇 년 동안 아예 연락 안 했어요. 그렇게 우리 애들 중학생 되었을 무렵 남편이 시이모부님께 받은 연락 한 통으로 다시 왕래하게 되었네요. 이모님 내외가 자식과 합가해야 해서 이사를 가야 하니 이제 어머님을 저희더러 모시고 가라 하시더군요. 마음 풀고 잘해드리긴 싫어도 도리는 지켜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찾아뵈러 갔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쉬셨더라고요. 그간 당뇨도 심해졌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모아둔 돈이랑 돌아가신 아버님 연금으로 어찌저찌 살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정말 안 돼 보여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 했습니다. 합가는 죽어도 못하겠고 근처 살면 봐드리긴 하겠다고요. 어머님이 눈물 흘리며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자식 셋한테 다 버림받을 줄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다 당신 잘못인 걸 아셨다고. 그걸 깨닫고 나니 머리에서 까만 털이 안 나더라며 엉엉 우시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좋지 않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 동네 근처에 살고 계시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 반찬도 좀 해다 드리고 병원 오갈 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바라시는 듯한데 사실 그 이상은 힘드네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드리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조금 도리할 뿐이지요.
지금은 제가 큰 소리 치며 잔소리도 하고 그러네요. 때로는 약 올리듯 농담하며 어머님, 그러게 예전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셨으면 말년에 며느리한테 구박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씁쓸하게 웃으며 미안하다 하시네요. 사이다일지 고구마일지 모르지만 어머님을 두고 모른 채 하고 사는 것보다야 이렇게 사는 게 제 마음은 편하네요. 가끔씩 옛날에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어머님께 한 번씩 잔소리하는 재미로 살아야지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아들 셋 엄마입니다. 상고 졸업하자마자 은행 취업해서 25년을 내리 일하다 얼마 전 퇴직했네요. 이런 저를 남편과 아이들은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비록 고졸 엄마이지만 이토록 성실하게 산 제가 참 멋있다고 하니 자신감은 없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미소 짓네요. 남편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좋은 대학과 대학원 나와 연봉도 꽤 높아요. 한없이 평범한 저와는 다르게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모범생 남자였어요. 시댁도 여유로운 편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 반대했었답니다. 식 올리는 그날까지도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제가 해온 예단 전부 마음에 안 든다며 3번이나 빠꾸시켜 버리셨네요. 그러시며 하셨던 말이 있죠. 꼬우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 포기하고 파혼해라. 파혼 그까짓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네가 도통 며느리로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이런 결혼에서 내가 행복할까 싶은 마음에 결혼 2개월 앞두고 남편에게 이별을 구했었는데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아셔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랑은 더 활활 타오른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저를 놓칠 수 없다며 집을 나와버렸고 잘난 장남 있는 건 목숨 내버리는 것과 같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받아들이셔야 했지요. 어머님 심정도 한편으론 이해가 갔어요. 남편은 2남 1녀 중 장남이었는데 남동생 여동생 둘 다 명문대 출신이고 직업도 좋습니다. 시동생들의 결혼 상대자들 역시 전부 결혼 시장에서 꽤 인기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어머님은 당신께서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 지었다고 항상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30 중반이 다 되어가도록 형제들 전부 앞세워 결혼시킨 장남이 뒤늦게 데려온 여자가 저였던지라 어머님이 상심이 엄청 크셨던 거죠. 시댁 친척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제 남편에게 얼마나 대단한 여자 데려오려고 이렇게 장가를 안 가냐고 우습게 소리를 하셨답니다. 남편은 결혼 생각 없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교회 아는 분들에게 소개를 받아 어디 중소기업 대표 외동딸, 중학교 교장 딸, 공단 이사장 딸 등 괜찮은 며느리감을 줄줄이 데려와 자리 한번 만들어보려 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거절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실 20대부터 8년이나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전 여친의 양다리 사건으로 여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난 채로 30대 중반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제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에 반해 먼저 저에게 대쉬하고 사귀게 된 겁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서로 결혼 전제로 만났고요. 남편은 워낙 과묵한 편이라 집에 연애한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프로포즈하고 저희 부모님께 찾아와 인사까지 한 후에 본인 집에 결혼할 여자 있다고 오픈했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저는 시어머니께 된통 무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나쁘지 않으나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에 크게 경악하셨어요. 하다못해 전문대도 안 나왔단 말이냐? 네, 제가 상고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을 한 거라서요. 하지만 상우 씨가 저 결혼하고 나서도 학업에 뜻이 있으면 대학교 가라고 했어요. 학사 딸 수 있게 도와준다고. 결혼하고 나서 뭔 공부야?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뒷바라지나 해줘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 돈으로 학사 따서 뭐 하게? 그 다음은 대학원이라도 가게?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고졸은 영원한 고졸이다. 어머님은 그렇게 제 학벌에 굉장히 예민해 하셨습니다. 아버님도 탐탁지 않은 듯 인사자리에서 물만 들이키셨고요. 다행히 어머님처럼 폭언은 안 하셨네요. 그 인사자리에서 남편이 큰 소리로 저 없었으면 아무도 안 만나고 독거 노인으로 늙어 죽을 운명이었다며 그깟 학벌이 뭐고 직업이 뭐라고 이렇게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을 무시하냐고 어머님께 화를 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대놓고 저에게 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아까 말했듯이 예단으로 어머님이 시비를 걸듯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한 번 파혼할 뻔이 있긴 했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갔고 친정에 욕보이지 않게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싸늘하게 구셔도 남편이 제 편이라 든든했어요. 게다가 서울에 사시던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 이후 경남에 있는 아버님 고향으로 집 지어 내려가셨기 때문에 1년에 2번 명절에만 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좋았어요. 가뜩이나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얼굴 보면 가시방석인데 자주 안 봐도 되니까요. 그렇게 나름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해야 하는 안부 전화의 압박이 있긴 했습니다. 전화 드릴 때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따스하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뭐, 라는 퉁명스런 말로 시작하셨고 날이 춥다, 날이 덥다 등의 기본적인 제 안부에도 비꼬듯 여름이니까 덥지, 겨울이니까 춥지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냐고 여쭈으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냐? 라고 하셔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전화드리는 걸 싫어하시나 싶어 안 하기 시작하면 시댁이라도 잘해야 점수를 딸 텐데 배가 불러서 그런 노력을 안 한다 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변덕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시댁에서 저희 결혼한다고 2억이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편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었던 거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여유가 없어 3천만 원도 겨우 해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일하며 모은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와 얼추 1억 채웠네요. 어머님 말로는 그것도 안 가져왔으면 내쫓았을 거라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어머님 성에 안 차는 큰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 시댁 가면 저는 부엌대기였어요. 사실 제가 자진해서 부엌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미국에서 온 귀한 부잣집 둘째 며느리와 잘난 사위를 어화둥둥 감싸안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신우와 도련님은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그나마 남편만 안절부절 못하며 제 옆에 있어주곤 했는데 그나마도 제가 다 밀어버렸네요. 어머님이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며 이런 건 다 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호통치시는 바람에 제가 더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억지로 제 손을 잡고 거실에 앉혀 가족들 사이에 자리를 잡노라면 그보다 진땀 날 데가 없더라고요. 모두 이방인 보듯이 저를 낯설게 바라보았고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며 저를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온 동서가 저를 좀 안쓰럽게 보고는 저와 대화하곤 했네요. 저라고 같이 어울려 지내볼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맞장구 치며 웃기도 하고 대화해보려 그들의 관심사를 미리 공부해 물꼬를 터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 주셨죠. 자꾸 부엌에 가서 불 꺼라, 냉장고에서 뭐 꺼내서 재워놔라 등등 제가 어울릴 기회조차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시댁 친척분들이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럽게 생각하시고는 시댁 적응하느라 힘들지, 시어머니가 좀 무섭지 하며 토닥여 주셨거든요. 저는 시댁에서 철저히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마음 아파했고 한동안 명절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경남 안 내려갔네요. 그러다가 제가 첫 출산으로 아들 쌍둥이를 낳았고 우리 아이들로 인해 저는 어머님께 드디어 인정을 받았답니다. 지역이 지역인지라 아들을 많이 고파하셨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있던 장남이라 더 아들 타령을 하셨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심지어 둘이나 쌍둥이로 낳아놓으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제가 낳은 아이들 덕분에 저도 시댁에 가면 거실에 앉아 쉴 수 있게 되었고 애들 핑계로 시댁 가족들과도 벽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지만 제 결혼 생활 초반은 그랬어요. 그래도 제 성정이 워낙 순한 편이라 시댁에서 큰소리 한 번 안 냈고 고분고분 소처럼 곰처럼 있었네요.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님도 마음을 조금씩 여신 것도 같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님은 사람 많은 곳에서는 늘 저를 창피해 하셨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상하게 시댁 관련 지인들을 만나면 꼭 사위 며느리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면전 앞에서 대놓고 물어보셨어요. 한 번은 시댁 친척 결혼식장에서 만난 분이셨는데 저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집 큰 며느리라고 소개하니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땡땡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무슨 부서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땡땡 여상 나와 바로 취업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잠시 묘해지더니 인사도 않고 사라지시더군요.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화가 난 듯 저를 낚아채듯 구석으로 밀고 가. 너 서산 아주머니께 뭐라고 했어? 라고 다그쳐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직업이랑 학교 이런저런 거 물어보시길래 대답해드렸더니 그냥 가셨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니 왜 고졸인 거 사실대로 이야기했냐며 등짝을 때리셨어요.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에겐 저 서울 대졸이라고 소개하셨답니다. 너 고졸인 거 우리 가족들만 알아. 시고모랑 시모님들까지만 따간다고. 왜 눈치도 없이 동네방네 대학교도 못 간 걸 떠들어 제끼고 난리야. 너 때문에 나만 우스운 꼴 됐다. 어머님은 그렇게 예식장 한 구석에서 난리를 치셨고 속상해서 밥도 안 먹고 내려가겠다며 쌩하니 댁에 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워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고요.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닌 건 사실이었고 어머님의 성에 차지하는 걸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이름 없는 무술이었지만 우울해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치만 결국 시댁과 손절하게 되는 날이 왔네요. 그날은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연휴에 출근이 잡혀 있었지만 어머님이 우리 아들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내려오라 성하셨습니다. 시골 가서 잠자리 잡고 메뚜기 잡을 생각에 들떠있는 사내 아이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짐을 쌌고 저 혼자 새벽부터 운전해 시댁에 내려갔죠. 언제부턴가 미국 도련님네는 일을 핑계로 한국에 오지 않으셨고 얼굴 본 지도 몇 년 되었어요. 그래서 늘 시누이네와 조우하곤 했죠. 그때도 신혼의 가족들이랑만 시끌벅적하게 계시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애들 풀어놀게 하고
저는 7시간의 장거리 운전에 너무 피곤해 인사 후 잠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흘겨보시며 아들 셋 낳았다고 이제 처나가 만만해? 예전에는 쇼파가 뭐야? 거실에 오지도 못하더니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황당은 했지만 며칠 묵을 생각에 분위기 망치기 싫어. 어머님,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저도 시댁 편해질만 하죠. 제가 시댁을 불편하게 생각했으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며 웃었더니 어머님이 신우를 보며 쟤 능청스러워진 것 좀 봐라. 예전에는 내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있더만. 이라고 하시더군요.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이번엔 당신 아들 없다고 또 갈굼짓이 시작되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 오기만 기다렸다며 동그랑땡 빚이라 한 소쿠리 내어주시고는 당신은 딸이랑 동네 마실 좀 다녀오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7시간 새벽 운전하고 이제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일을 시키시는 거냐고 하니 그럼 며느리가 그런 거라도 해야지. 너 많이 컸다? 이 집안에 한참 모자라는 며느리이니 어머님 마음에 잘 들게 노력하겠다던 옛날 다짐은 어디로 간 거야? 라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따지듯 물으니 신우가 시무를 툭툭 치며 그만하라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동그랑땡 다 말았네요.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절대 참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거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누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어머님이 누군가 하고 밖을 내다보니 기겁을 하면서 호들갑을 떠시더군요. 그러더니 밥 먹고 있는 제 팔을 끌고는 잠깐 와보라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르고 끌려 나왔는데 어머님이 저를 안방에 밀어넣더니 잠깐만 여기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나중에 설명하마. 잠깐만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을 닫으셨어요. 이윽고 손님 한 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얼핏 들어보니 교회 관계자 중 높으신 분 같았어요. 밥 먹다 이게 웬 봉변인가 싶고 저는 왜 숨어야 하나 싶어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시간은 꽤 오래 흘러갔고요. 그때 안방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제가 먹던 소고기 뭇국에 밥이 말아져 있는 그릇이 들어오더군요. 어머님이 문틈 사이로 속삭이듯 이야기하며